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12편입니다. 요즘 김정은이 또 하나 실패가 뻔한 길로 북한 인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대외적으로 동족 통일 개념을 쥐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한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지방발전 20성 10 정책으로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무지한 정책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바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라며 거들먹거리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지방발전 20성 10 정책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다시피 매해 20개 군에 앞으로 10여 년간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과 전국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80년을 가까이 하는 우리 당의 역사 75년을 경과한 공화국의 장성 발전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대한 변혁, 거대한 혁명이라고 추겨 세웠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10년짜리 또 다른 거창한 헛발질이 될 게 뻔합니다. 도대체 김실가가 지난 80년 가까이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도 현실은 늘 반대로 흘러갔죠. 이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실패작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압니다. 김정은은 1월에 평북 묘양산에서 당 정치국 확대회를 열고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현실인식이 너무 황당해 회의장 간부들이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거 아닐까고 속으로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당황스러운데 보도를 접한 인민들도 기가 막혀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은 반드시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그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은 김정은만 빼고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즉 목을 내놓으라니 무서워서 말을 못할 뿐이겠죠. 김정은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려면 책 하나를 써도 모자랄 판이지만 그 연설을 듣고 북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를 가장 원초적인 반박이라도 제가 대신해주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해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북한 사람들은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고는 있나? 된장, 간장, 칫솔, 치약 등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긴 세월을 모르는 척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니 자다가 깬 것인가? 그나마 드디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이 밥에 고기고 기와집을 주겠다는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가? 이렇게 말입니다. 설사 공장 200개를 짓는 데 성공해도 주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작 주민들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인민은 워낙 반세기 넘게 시달려서 이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장 건설 인력은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건설비는 누가 대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산 설비, 자재, 원료는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돈도 안 주고 책임을 묻겠다면 또 우리 주머니를 악착같이 털겠다는 말이구나. 이게 모두의 걱정이죠. 공장을 지어도 문제입니다. 이미 있던 공장들도 전기, 생산 설비, 원료, 경쟁력 등 각종 문제 때문에 망가진 지 오랜데 새로 짓는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리도 만무하겠죠. 간부들의 궁금증 몇 개는 이미 김정은이 대답을 주었습니다. 건설 자재, 설비, 원료 기지를 해당 지방 당간부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랫돌 뽑아 윗돌 겨는 식이죠. 심지어 국책 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전기, 철도 문제까지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니 간부들도 기막힐 것입니다. 전기는 김정은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간부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속으로 차라리 정찰위성 미사일에 빠져 있을 때가 그립겠군. 어차피 앞으로도 돈이 생기면 무기 만드는 데 탕진할 거면서 자기가 못한 일을 최강의 대북 제재 와중에 우리 보고 해결하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망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폐허로 방치된 원산갈막 관광지구, 껍데기만 완공된 평양 종합병원, 파리만 날리는 마식령 스키장, 준공식을 성대 열고도 5년째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순천 인비료 공장. 정말 많지요.
돈을 다 틀어주고도 실패만 거듭한 지도자가 권한 없는 부하들에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니 간부들도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전기와 사료가 없다고 말했다가 조건 타발을 한다며 처형된 자라공장 지배인 신세가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몇몇 공장이 돌아가도 생산 지속 가능성과 품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까지 중국제를 써왔던 인민에게 한심한 품질의 북한산을 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할지도 궁금합니다. 김정은은 조용원을 책임자로 하는 비상설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실패를 대비한 희생양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간부로 살아온 조용원이 경제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비상설추진위원회에 소속된 간부들 중에 경제를 아는 간부가 몇이나 있습니까? 설사 그들이 경제학부를 졸업했을지 몰라도 북한에서 내세우는 사회주의 경제학이 어떤 거지 국가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간부들 중에 지방마다 하나씩 공장들을 늘여놓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는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나 철도, 수자원 등이 부족할수록 공장은 특정 지역에 밀집시켜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지역만 전기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더 쉽고 그 지역 내에서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운송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이건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지역에 비슷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을 만들어 거기서부터 성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국은 1969년 경북 구미의 제1호 공단으로 전자공업 특화 단지를 만들었고 중국은 1980년 남부의 선전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해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북한도 정한국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도 좋고 나진도 좋고 그런 곳부터 개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기가 모자라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정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김정은의 구상처럼 온 나라에 공장들을 늘어놓고도 경제가 발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정은부터 경제의 경자도 모르니 남들이 특구라는 걸 왜 만드는지 이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 체제에선 특구를 만들어도 제대로 굴러갈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시장 경제만 도입해도 바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앞으로 망할 게 뻔한 사회주의 채찍을 10년 더 휘두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김정은은 인민이 못 살 집만 저렇게 골라 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